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재입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 가상화폐 시장 진출한다. 비트코인 파생상품 제공이라는 기사고요.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한다. 자, 이제 골드만삭스에 의해서 모건 스탠리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얼마 전에 이제 하락세에서 반등 및 약간의 회복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바로 이 소식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추측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 출시를 위해 월스트리트 내의 다른 회사와 협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 고객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롱, 그리고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해결했고 내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 트레이딩 데스크를 취소했다는 말에 가격이 폭락했고, 이 모건 스탠리가 다시 이제 투자한다는 말에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재료밖에 안 되죠. 올리거나 떨어지거나 할 거는 사실 세력 마음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대형 회사가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계속 진출한다는 게 언젠가는 이 세력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다음은 악재입니다. 인디안 중앙은행이 크립토,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가상화폐들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주장을 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제 법정으로 관련해서 법에 근거하여 비트코인을 이제 가상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 또는 화폐 자체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인도에서 이런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나온 이후로, 이렇게 기사는 아니고 이 법정 공방이 불거진 이후로 이제 보통 루피로 가상화폐를 살 수 있었나봐요, 인도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금지되고 가상화폐끼리만, 바이낸스처럼 가상화폐끼리만 이렇게 거래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시장인 일본 아니고 인도와 중국이 열려야 더 활발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블록체인 세계 무역에서 1조 달러 가치 창출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이제 사업과 그러한 것에 확장성이 있어서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인 & 컴퍼니와 WEF는 분산 원장 기술이 현재 무역 금융 적자를 1조 5천억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산 원장 기술이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면서 1조 1천억의 달러의 새로운 교역량이 발생하고 기존 거래 중에서 9천억 달러가 더 나은 서비스와 낮은 수수료를 찾아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실제로 세계 무역에서 블록체계 기술 도입은 이미 가시화됐다. 여기 나옵니다. IBM. 자, 스텔라 가지신 분들은 이제 IBM이랑 스텔라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IBM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제 귀를 쫑긋 세우실 것 같아요. IBM이 세계 최대 해운 회사인 머스크와 손잡고 만든 대규모 물류 블록체인 프로젝트 트레이드 렌즈는 지난달 총 94개의 회사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 세계 항만 운영사, 물류회사, 세관 당국 등의 이름을 올렸다. 자, 트레이드 렌즈가 저는 이제 사실 잘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근데 기사를 이제 찾아보면서 알게 되는 건데, 이제 IBM에서 이러한 것을 운영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보낼 때 아마 스텔라 블록체인을 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도입이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전망이고요. 이제 블록체인이 도입이 확대될수록 이제 코인의 가치도 덩달아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자체와 코인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소식입니다. 정부 블록체인 단체 첫 인가 민관협력 신호탄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과기정통부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회 정식 사단법인 인가입니다.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에 관한 단체를 개설해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면은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단체 명칭에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통화 등의 이름만 있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가상통화의 부정적인 정부 기류가 사단법인 탄생을 가로막아왔던 것이다.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가 이번에 어렵사리 인가를 받게 된 것도 가상화폐와 거래를 둔다는 협회 내부 방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명칭에 블록체인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참 일차원적인 발상입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이제 대한민국도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블록체인 관련 협회는 이번에 인가를 받은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에도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모인 한국 블록체인 협회, SK텔레콤,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모인 오픈 블록체인 산업협회, 전현직 정치인들을 주축으로 한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단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도 부작용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막는 것은 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옳은 말했죠. 충분한 자격 있는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인정해주는 정부의 기류가 형성된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옥석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후죽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기술을 도입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대로 된 규제를 해서 장려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이제 부분인데, 이제 전현직 정치인들을 주축으로 한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천천히 확실히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코인 마켓 캡 지금 현재 6,500달러 선에서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홀딩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고, 이제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계속 귀를 기울여서 언제 빼고 언제 더 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십시오.